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우리 이번 기말 시험 범위의 1단원 뒷부분 변동대에서의 화성함 부분이 들어가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습지 없이 교과서로만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학습지만 제공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강의를 다시 올립니다. 자, 이 단원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들, 즉 화성암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특징들에는 서로 다른 특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봤었죠.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이 화성암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른 분류를 해 볼 거고, 두 번째로 화학 조성, 특히 SiO2 함량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화성암이라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라 화성암을 분류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출 상태 그리고 조직이라는 말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크게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이 마그마가 용암의 형태로 밖으로 분출해서 지표 밖으로 분출해서 빠르게 식느냐에 따라, 즉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조직들이 나타나고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는지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경우, 지표로 분출하게 되면 공기와 접하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지하에 있을 때보다는 보다 빠르게 마그마의 냉각이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전 수업 때 설명을 했듯이 마그마가 굳으면서 광물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만들어지고 그 결정들이 모여서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들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물의 크기가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광물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들을 우리는 세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암석들을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부르고요. 화산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무암, 그리고 안산암, 유문암 등이 있습니다.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이러면 밖으로 분출했을 때보다 식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식으니까 천천히 냉각돼서 광물들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성 광물의 크기가 아까 화산암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암석들을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하고요. 이 심성암에서 나타나는 조직을 우리는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려암과 섬로암, 화강암 같은 암석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그마가 식는 장소에 따라 대표적으로 어떤 화성암들이 있는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암석들을 한번 볼게요. 마그마가 이렇게 밖으로 분출해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그렇죠, 화산암의 예시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에 아까 우리 반려암과 또 화강암, 섬로암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감람암이라는 암석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암석은 사실 화강암이죠. 화강암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런 검은 알갱이들,
얘네들 흑운모라는 광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이 더 확대가 안 되긴 하는데 보면 이렇게 이런 투명한 알갱이들도 약간 흰색에 가까운 무색에 가까운 이런 광물들도 보이고 그보다 약간 분홍빛을 띠는 이런 광물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즉 이 화강암이라는 암석을 구성하는 구성 광물들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광물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우리는 조립질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이런 하얀색 알갱이들은 석영이고요. 이런 약간 분홍빛을 띠는 친구들은 장석, 뭐 방해석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광물의 종류나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심성암에서는 광물의 크기가 크다.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조립질이라고 한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현무암이나 유문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성분에 따라 색깔 차이는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지만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현무암 같은 경우는 고철질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진한 편이고 유문암은 규장질 암석이기 때문에 색깔이 연한데 어쨌든 얘네들도 어쨌든 암석이니까 광물들로 구성이 될 텐데 이런 광물 알갱이들이 심성암에 비해서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이러한 암석들을 화산암이라고 하고 이렇게 광물들이 작은 조직을 우리는 세립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아까는 그냥 돌멩이 그대로 암석 그대로의 사진을 선생님이 보여줬죠? 근데 이 암석을 얇게 갈아서 빛이 통과할 만큼 얇게 박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편광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조직들을 현미경으로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광물이에요. 광물들. 자, 여기 세립줄 조직도 여기 보이는 이런 꼭 바늘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또 색깔이 조금 다른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광물입니다. 딱 봐도 조립질 조직은 광물이 크고 세립질 조직은 광물이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조립질 조직은 심성암에서, 세립질 조직은 화산암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조립질 조직과 세립질 조직 말고 유리질 조직과 반상 조직이라고 조직이 두 개 더 나와 있죠. 이 유리질 조직 같은 경우는 광물이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유리질 암석에서 나오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화산 분출을 통해서 지표 밖으로 분출이 됐을 때 차가운 바다 주변에 있는 바닷물과 접촉을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었을 때 세립질 조직보다 더 광물이 성장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조직이 유리질 조직이고요. 이 반상 조직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눈에 보일 만큼 이런 큰 알갱이들도 보이고 근데 이런 큰 알갱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또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큰 광물과 작은 광물이 같이 나타나는 조직을 우리가 반상 조직이라고 하고 아까 반정이라는 건 그때 이런 큰 광물들을 우리가 반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상 조직이 나오는 암석들을 우리가 반심성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반심성암들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처음에는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들이 마그마가 식으면서 큰 광물을 가지는 조직들이 형성되는 이렇게 조립질 조직을 가지는 그런 암석들이 만들어지다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미처 아직 마그마가 다 굳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마그마들이 빨리 식어서 만들어지니까 이 지하에서 만들어질 때보다는 광물들의 크기가 작게 세립질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암석들은 우리가
반심성암 또는 반암이라고도 부르고요. 큰 광물 결정과 작은 광물 결정이 같이 나타나는 반정 조직을 반상 조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성암을 크게 우리가 마그마가 어디에서 식어서 만들어졌느냐, 즉 생성된 장소, 그에 따른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얘네들을 다시 우리가 화학 조성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화학 조성에 따라 화성암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은 SiO2, 이산화규소입니다. 이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52%보다 적은 암석들, 그리고 63%보다 많은 암석들, 그 사이에 비율을 가지는 암석들,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암석을 구분합니다. 이산화규소 함량이 52%보다 적은 암석들을 우리는 염기성암이라고 하고요. 63%보다 많은 암석들을 산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비율을 가지는 암석들을 중성암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염기성암들은 또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산성암이나 중성암에 비해 어두운 색을 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이들은 철이나 마그네슘 같이 어두운 색을 띠는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암석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고철질 암석이라고도 부르고요. 산성암은 이런 철이나 마그네슘 성분은 많지 않고 나트륨이나 칼륨, 규소 같은 성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암석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규장질 암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아까 화산암이랑 심성암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배웠던 암석들 있죠. 얘네들을 다시 염기성암, 그리고 중성암, 산성암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화산암 중에서 염기성암은 우리가 현무암이고요. 현무암은 SiO2, 이산화규소 함량이 52%보다 적은 염기성암이면서 우리가 아까 사진을 봤을 때 어두운 색을 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철이나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광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산화규소 함량이 많고 밝은 색을 띠는 화산암은 유문암이고요. 그 중간 정도의 성분을 보이는 암석이 안산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그마의 냉각 속도, 즉 산출 상태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화성암을 나눴었죠. 얘네들을 다시 이산화규소 함량에 따라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성암 중에서는 어떤 암석이 염기성암에 속할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어두운 반려암이 염기성암에 속하고, 삼성암은 우리가 화강암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화강암은 중간중간 흑운목 알갱이들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는 방해석이나 이런 장석과 같은 밝은 광물들이 더 많이 구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중간 정도 되는 암석이 섬로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조암 광물의 부피비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무색 광물과 유색 광물로 나눠서 지금 각각 암석들을 구성하는 광물들의 부피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을 하면, 일단 유색 광물은 아까 말했듯이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고요. 얘네들이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암석의 색이 어둡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무색 광물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성분들이 많고, 이런 무색 광물들이 많은 암석은 밝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색을 보이는 염기성암의 경우는 밝은 색을 보이는 이런 산성암들보다 유색 광물의 비율이 더 높고 무색 광물의 비율은 낮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세로축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부피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들 중에서 어떤 광물이 얼마만큼의 부피비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많이 구성하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건데, 이런 염기성한 광물들을 보면 감람석이나 휘석, 얘네들은 유색 광물입니다.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는 어두운 색깔을 띠는 유색 광물들이고요. 이 석영이나 정장석 이런 애들은 우리가 무색 광물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색이 밝은. 염기성함을 보니까 사장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색 광물들보다는 확실히 지금 유색 광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유색 광물들의 비율이 산성함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고 산성함에서는 무색 광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색 광물들, 감람석이나 휘석이나 이런 애들은 보다 마그마의 온도가 높을 때 정출되는 광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즉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만들게 되죠. 근데 마그마의 온도가 높을 때, 즉 먼저 정출되는 광물들이 주로 감람석이나 휘석, 갑점석 이런 유색. 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이런 유색 광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색 광물들이 많은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산성암보다 마그마의 온도가 높을 때 정출되는 광물들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산성암으로 갈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마그마의 온도가 낮을 때 늦게 정출되는 이런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은 이 SiO2 함량에 따라 SiO2 함량이 적냐 많냐에 따라 우리가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눠볼 수 있고,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이런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는 이런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색깔이 어둡게 나타나고, 반대로 산성암은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이런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러한 암석들을 조성하는 이런 광물들의 부피비를 보면 염기성암일수록 이런 감람석이나 휘석 같은 유색 광물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많고, 무색 광물들이 차지하는 부피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산성암으로 갈수록 무색 광물들이 차지하는 부피비는 증가하고 유색 광물들이 차지하는 부피비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화산암이나 심성암, 그러니까 그 광물의 크기, 암석에 나타나는 조직으로 나누었던 이런 대표적인 암석들을 우리가 이렇게 화학 조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심성암, 파강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기준을 또 가지고 분류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